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6강의 시간으로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확인설명 의무에서 확인설명이란 말이 있고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핵심은 자, 이 확인설명이라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 등에게,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이죠.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을 말합니다. 중개 물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확인 설명 의무는 그 권리 취득 의뢰인. 대부분 이제 매수인을 생각하면 이게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수 의뢰인이니까 이 매수인에게 당신이 매수하려는 이 물건이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부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돼요.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차근차근히 뭐 등기 사항이 어떤지, 뭐 저당권이 어떤지, 물건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확인 설명서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해서 매도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언제까지? 즉 중개 완성 되기 전까지. 이거는 다 설명을 하게 돼요. 이거는 확인 설명은 내가 무슨 집을 사겠습니다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이 집은 평수가 더, 그래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된다고요. 근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이거는 그때 교부하는 서류예요. 서류. 보면서 설명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서 줘야 되는 서류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쉽게 해서 이 확인 설명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서류라고 보면 돼요. 네, 100% 그렇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그 확인 설명한 내용들이 이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확인 설명은 말로 하는 거, 확인 설명서는 서류로 하는 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시기와 방법.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입니다. 그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핵심은 언제? 이 시기는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을 하면 돼요.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방법은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돼요. 근거 서류. 이 근거 서류는 뭐냐? 해당 물건,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등본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서류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보면 중요 글자만 따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권, 예토, 수벽, 일도조라고 제가 중요 글자만 샀는데, 기권, 예토, 그 다음에 수벽, 일도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 글자만 딱 봅니다. 먼저 1번 기하고 관련된 거. 기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해요. 기본적인 사항. 자, 두 번째 권입니다. 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에요. 권리관계 알아야죠. 누구 소유인지, 저당권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3. 얘는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즉 매도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도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 이 사람이 2억 원의 이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 2억 원이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2억 원에 거래될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 받을 중개보수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산출내역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네 번째 토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법상 거래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공법상 이용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의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자, 수도 등 시설물 상태. 시설물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자, 여섯 번째,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벽면, 도배. 이런 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이 어떤지, 환경 조건 설명해 줘야 되고, 여덟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자, 도로 및 그 대중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도 설명을 해야 되고,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조세의 종류, 세율은 어떤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거지, 그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세율이 아닌 거예요. 즉, 이 설명은,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지,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하는 사람은 자기 집 다 알잖아요, 어떤지를. 그러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취득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양쪽 매도인 매수인에게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취득하는 사람, 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직전에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중첩되는 설명을 하나 할 게 있는데,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요구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 자료 요구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즉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들입니다. 해당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요 자료 요구는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자, 자기가 미처 파악을 못해. 아무리 서류를 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가서 봐야 되는데 일일이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상태를 안 보여준다든가 이런 경우 중개대상물에서. 그러면 해당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 권리를 이전하는 측이니까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응해주면 고마운데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얘기해 줍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고. 자, 불응했을 때 그러면 이 불응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불응했다고 설명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도인이 안 알려줬다.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또 해야 됩니다. 불응했다는 거를.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매도인한테 자료 요구를 합니까? 그럼 이 집 말고 딴 데 맡길래요.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자, 1. 작성, 교부. 작성 언제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즉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자, 거래될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면, 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모두 한다? 확인설명서. 자,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자, 작성을 하고 서면으로, 양식이 다 있어요. 법정 서식이. 작성하고 이 교부, 요때 교부합니다.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자, 매도일의 매수일이가 양쪽, 당사자 양쪽에 교부를 해야죠. 그리고 본인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3년간 보관해야 돼요. 보관. 자, 그 4번을 3년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인설명서는 세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래계약서랑 똑같이. 자, 공인중개사가 하나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그래서 매도인에게 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줍니다. 나머지 거래계약서 4번이죠. 그냥 아니면 그 복사한 4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설명서 그거.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세부를 만들어요. 세부를 다. 거래계약서 세부 만들고 확인설명서도 세부를 만들어서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개업공인중개사 하나.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증언을. 그래서 3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4번을 3년간 보관이지만 같이 작성하는 게 나은 거예요. 깜빡하고 두 번만 작성해서 한 번은 복사해야지 했는데 복사 안 하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4번을 3년간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계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명 및 날인 의무예요. 날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거래계약서에서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중개행위랑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함께. 그렇죠.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류. 확인설명서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확인설명서 3, 확인설명서 4. 아주 법정 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은 이거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자, 1은 주거용 건축물, 2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비주거용 건축물. 3은 토지예요. 토지. 4는 토건 입관공에서, 자,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이 있었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었고 토지, 토건은 끝났고 나머지 입관공 3개는 다 4번이에요. 입관공. 자, 입관공이 뭐예요? 기억 안 나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 나중에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경우를 다 4번으로 놨습니다. 이게 V자 표시하게 돼 있어요. 양식에. 자,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했는데 그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거를 확인 설명을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다든가 이런 위반하는 경우. 자,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 위반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위반은 뭐냐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때, 자, 이거는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설명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번에는 확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예요. 서류. 이거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벌이 더 셉니다. 업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 내는 것보다도 업무 정지가 더 무섭죠. 업무 정지하면 일을 못하니까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업무 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중개대상권 확인 설명에 서명 날인을 안 한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위반하면 역시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 정지. 그래서 꼭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교부하고 3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꼭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6강 시간이었고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